지금 금 사는 사람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더 커졌는데 금값은 많은 분들이 기대한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값도 같이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금은 예전처럼 안전자산으로만 보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보겠습니다. 금값이 왜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은은 왜 더 위험하면서도 더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까지 판단 기준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 금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반응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5년 금 수요는 장외 거래를 포함해 처음으로 5,000톤을 넘겼고 금 상장지수 펀드 보유는 801톤 늘었으며 바와코인 수요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앙은행 순매입도 863톤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의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불안이 커질 때 금을 찾는 흐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위기면 금값이 바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한 줄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금값은 2025년에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고 2026년 1월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에는 오히려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3월 금값은 월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 구간 중 하나를 기록했고 같은 시기 은값도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기는 분명 있었는데 금과 은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방식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해석이 갈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위기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금융위기나 통화 불안처럼 돈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장면이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금이 금으로 집통되는 모습이 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리스크,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경로 불확실성, 경기 둔화가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금으로만 몰리지 않습니다. 달러로도 가고, 단기채로도 가고, 현금성 자산으로도 가고, 일부는 방어주나 에너지 관련 자산으로도 움직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사실은 남아있는데 안전자산의 자리를 금 혼자 독점하던 구조는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쟁이 커지면 금값이 먼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전쟁이 커지면 유가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우려가 커집니다. 물가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3월 금값 조정의 배경으로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뒤로 미루면서 금값을 눌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금을 볼 때 전쟁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6년 3월 18일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도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앙은행도 지금 상황을 단순한 경기 둔화 하나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해서 곧바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림을 쉽게 그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흔들린다고 해서 금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금을 움직이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값이 예상보다 덜 오르면
어떤 분들은 안전자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세계금협회는 2025년에도 지정학 리스크와 분산 투자 수요, 그리고 중앙은행 매입이 계속 금 수요를 떠받쳤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금 평균 가격은 크게 뛰었고 연간 기준으로 53번의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안전자산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을 둘러싼 경쟁과 조건이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 어떤 경로로 돈이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 이야기는 여기서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은은 금보다 해석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과 투자 심리에 더 크게 묶여 있지만 은은 거기에 산업 수요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를 보면 2026년 은 시장은 6년 연속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총 공급은 늘어나더라도 수급상 부족이 6,700만 온스 규모로 남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숫자만 보면 은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보면 산업용 수요는 2026년에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 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아예 구리로 일부 대체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 부족이라는 호재만 보고 은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은은 지금처럼 애매한 경기 구간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경기가 아주 좋으면 산업 수요가 살아나고 투자 심리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꺾이면 산업 수요 둔화가 먼저 보이면서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2026년 물리적 투자 수요가 20% 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산업용 수요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은은 같은 자산 안에서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은 상승할 때도 더 빠르지만 불안해질 때도 더 가파르게 흔들립니다. 지금 금보다 은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은 은을 더 세게 사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속마음이 은에서 더 먼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꼭 봐야 할 구조 해부 구간은 여기입니다. 전쟁이 커진다.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압력이 올라간다. 물가 압력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린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 금은 바로 탄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금입니다. 그 다음 N은 조금 다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 산업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붙는다. 동시에 불안한 환경이 이어지면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두 힘이 동시에 은값을 당깁니다. 그래서 지금 금과 은을 같은 이유로 사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금은 방어 자산으로 봐야 하고 은은 실물 경기와 투자 심리와 따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금을 사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요? 제 판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한 번에 들어갈 구간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향이 아직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지, 유가가 어디까지 갈지, 중앙은행이 어느 시점에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 중 무엇을 더 크게 볼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확신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금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을 보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금을 따라 붙는다면 변동성에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방어와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금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금협회가 지적했듯 중앙은행 매입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 상장지수 펀드도 2025년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장기 자금은 여전히 금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이 단장 직선으로 오르지 않아도 위기 대응 자산으로서의 자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태도는 확신이 아니라 분할 접근입니다. 한 번에 크게 베팅하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서 나눠서 대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MMU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수급 전망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투자 수요도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양광 산업에서 은을 줄이고 구리로 바꾸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태양광 업계가 지난 1년 동안 은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구리와 은구리 혼합 기술로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양광이 은은 수요의 큰 축인데 그 축에서 기술적 대체가 진행되면 은값을 보는 공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은 단순히 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N은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회는 경기와 정책, 산업 수요, 기술 변화까지 함께 봐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이 다시 더 선명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흐름과 분산 수요가 다시 강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만 둔화되고 금리는 높게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은 버티더라도 은은 산업 수요 우려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정책 완화가 본격화되면 금도 반응하겠지만 은이 더 크게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은 되돌림이 훨씬 거셀 수 있습니다. 결국 금과 은 모두 오를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와 속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금을 살지 말지를 금값 차트 하나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전쟁 뉴스가 나온 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지 아니면 지우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쟁이 커져도 시장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먼저 걱정하면 금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가 더 크게 부각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 금과 은 모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금과 은 시장은 단순히 불안해서 오르고 안심해서 내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금은 전쟁보다 금리와 달러의 영향을 더 함께 봐야 하고 은은 투자 심리와 산업 수요가 서로 충돌하는 자산으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보는 태도입니다. 뉴스 한 줄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먼저 봐야 하고 가격 하나보다 그 가격을 움직이는 이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을 전면 진입 구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추세가 어디로 굳어지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탐색 구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단순한 위기 뉴스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